그의 앙큼한 부인. 러디어드 키플링 단편소설. 셰익스피어가 벌레에 대해서 뭔가를 말한 적이 있다. 아무리 크든 작든 벌레를 너무 세게 밟으면 그것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벌레를 밟지 않는 것이다. 또한 영국 본토에서 여기 인도로 파견온 하급 장교 한 명도 밟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이 아무리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고 뺨에는 촌스러운 붉은 보조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은 비참하게 밟힌 후 꿈틀거린 벌레에 대한 이야기이다. 간결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헨리 어거스투스 램제이 페이잔 소위를 벌레 라고 부를 것이다. 실상 그는 매우 잘생긴 청년이고 얼굴에는 털조차 없고 여자처럼 날렵한 허리를 가졌다. 그는 이제 막 시카리 제2연대에 배치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행한 경험을 겪고 있었다. 시카리 연대는 최고위 계급에 속하는 브라만으로 구성된 부대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했다. 벤조를 연주한다거나 보통 이상의 승마 실력을 가진다거나 노래 또는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부대였다. 이 벌레는 자신의 조랑말에서 자꾸 떨어지고 덫에 걸린 것처럼 정문 앞에서 먼지나 날리면서 말을 탔다.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변할 줄을 몰랐다. 그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도 싫어했고 당구를 치면서 당구대를 망가뜨렸으며 음정을 맞추지 못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말수도 굉장히 적었고 고향의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다. 시카리 연대원들이 박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놀림거리로 삼는 행동들이었고 따라서 그가 하는 행동 대부분이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위들이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지는지 또 어떻게 동료 소위들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온순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성질을 부리지 않는 이상 그런 과정은 훌륭하고 건전한 것이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가끔씩은 남자다움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시카리 연대원들은 그 벌레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조했다. 그는 눈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는 매우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뺨을 붉히면서 모든 것을 배웠다. 그의 적응 기간이 매우 짧아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여할 일 자체가 사라졌다. 다만 선임 소위 한 명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는 이 벌레의 삶을 고통으로 만들었다. 그는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신랄했고 끝도 없이 벌레를 괴롭혔다. 그 선임 소위는 지금의 부대에 배치받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었다. 가끔씩 그런 시간이 인간을 형편없게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 어느 날 선임 소위가 벌레의 장식용 마구를 빌렸다. 여성용인 이 마구는 벌레가 자신의 미래의 연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 마구를 자신이 사용한 후 선임 소위가 여자에게서 온 것이라면서 쪽지 한 장을 벌레에게 건넸다. 그리고 부대원 전체가 모인 식당에서 그 소문을 냈다. 벌레가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성스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군요, 소위님. 이제 한 달치 월급을 걸고서 내기를 하나 하죠. 내가 소위님을 제대로 속일 수 있는 일을 꾸미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잊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나간 후에도 이 부대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 거예요. 당신이 죽어도 당신이 파산해도 그 이야기는 떠돌 겁니다. 벌레는 전혀 화를 내는 말투가 아니었고 나머지 부대원 전체가 소리를 질렸다.
선임 소희가 벌레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말했다. 좋아, 친구. 벌레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내기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2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선임 소희는 벌레를 호되게 괴롭혔다. 뜨거운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벌레는 아주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다. 아마 말했을 것이다. 선임 소희가 사랑에 빠졌었다고. 흥미로운 것은 선임 소희와 사랑에 빠진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대령이 험한 소리를 내뱉고 소령들이 코웃음을 쳤으며 결혼한 대위들이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숨기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사관들이 비웃었지만 그 둘은 약혼을 했다. 선임 소희는 자신의 부대를 가지게 된 동시에 약혼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벌레를 괴롭히는 것을 잊었다. 그 여자는 아름다웠고 상당한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느 날 밤 뜨거운 계절이 시작될 즈음 벌레를 제외한 부대원 전체가 부대 식당 바깥 평상에 앉아 있었다. 벌레는 자신의 방에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군악대가 연주를 마쳤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장교 부인들도 거기에 있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어리석음은 무한하다. 선임 소희가 약혼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고 여자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말에 공감을 표현했고 남자들은 하품을 하고 있었다. 어둠의 옷자락이 살짝 내려앉을 때 희미하게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시카리 부대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4명의 군인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총에 맞은 듯 재빨리 움직였다. 그들 중 3명은 결혼한 남자들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의 고향에서 아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머지 1명은 자신은 그 순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상황은 이러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라이오넬. 라이오넬은 선임 소희의 이름이었죠. 그렇게 외친 여자가 탁자 위에 올려진 양초로 이루어진 작은 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어둠 속으로 뻗으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바로 앞에는 선임 소희가 앉아 있었죠.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모두 일어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어요. 거칠고 작은 우리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옆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게 놀라지도 않는 편이었죠. 언젠가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태도들이었어요. 아마도 선임 소희는 젊은 시절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는 듯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식의 실수를 가끔씩 하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몰랐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장교 부인들 역시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만약에 그가 예전에 저지른 일이라면 충분히 용서받을 만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그 여자는 먼 거리를 여행한 듯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어두운 색 여행용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검정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훌륭한 몸매에 키도 컸고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촉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임 소희가 일어서자마자 그녀가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내 사랑 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외롭게 기다릴 수 없었고 그의 편지가 너무 짧으면서 냉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보통 여자들의 말투는 아니었어요. 너무 자세하면서도 약간은 장황하게 느껴지는 투였거든요. 모든 것들이 암흑에 가려진 상황이었고 장교 부인들은 눈썹 아래로 눈을 빛내면서 선임 소위를 쳐다보았어요. 우리 부대 대령님의 얼굴은 마치 심판의 날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령님이 짧게 말을 했어요. 예?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더니 여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선임 소위는 목을 두른 여자의 팔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어요. 빌어먹을 거짓말이에요, 대령님. 내 평생에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요. 욕하지 마시오. 대령님이 말했어요. 식당으로 갑시다. 이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가 한숨을 쉬면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식칼이 부대원들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르르 대기실로 몰려들어갔고 환한 불빛이 빛나는 아래에서 그녀를 다시 보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녀는 우리들 중간에 서서 기침을 하고 코를 훌쩍이면서 과도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우아하면서 자긍심 있는 태도로 선임 소위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마치 비극의 네 번째 막을 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는 18개월 전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와 자신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녀는 그와 주변 사람들, 그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창백한 잿빛으로 변한 선임 소위는 경류처럼 쏟아지는 그녀의 말들 사이로 끼어들어 보려고 했었죠.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깨달은 우리는 그를 최악의 짐승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일부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했죠. 선임 소위의 아내가 말한 그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고요. 그 일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흔들었거든요. 장교 부인들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선임 소위는 이미 재판에 처해져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부대 대령님은 갑자기 5살은 더 늙은 듯 보였어요. 소령 하나가 손으로 눈 주변을 가리더니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소령은 자신의 턱수염을 씹으면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연극을 보고 있다는 듯 행동했어요. 넓은 공간의 한가운데에 카드 게임용 탁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선임 소위의 개가 벼룩을 쫓고 있었어요. 나는 마치 사진이 머릿속에 저장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선임 소위의 얼굴 위로 나타난 두려움도 기억해요. 그것은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선임 소위는 왼쪽 어깨에 2개의 FM 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들의 순진한 생각에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소령들 중 한 명이 매우 정중하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시면 훨씬 명확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어섰어요. 몸을 곧게 편 후 그녀가 선임 소위를 잠시 노려보더니 그 소령과 대령님, 우리들을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주위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그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법적인 남편에게 그것을 크게 읽으라고 해주세요. 그가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선임 소희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종이를 건네받았죠. 선임 소희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종이를 훑어보던 그가 안도의 한숨을 거칠게 내쉬더니 그녀에게 외쳤어요. 이런 빌어먹을 불량배 같은 인간. 하지만 이미 여자는 문을 통해서 달아난 상태였어요. 종이에는 다음 문구가 써 있었어요. 여기 엄숙하게 선언하노니 나 벌레는 선임 소희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으며 채권자 선임 소희는 2월 23일자로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인도 제국의 합법적인 통화로 계산된 선임 소위의 한 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임 소위가 벌레에게 빚지게 되었음을 확정합니다. 즉각적으로 벌레를 찾기 위한 정찰대가 구성되었고 그의 막사로 사람들이 파견되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자 그는 급하게 가발과 드레스를 벗으면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시카리 부대원 전체가 소리를 질러댔고 옆 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닌지 연락병을 파견할 정도로 소란스러워졌어요. 대령님과 선임 소위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소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약간을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벌레의 연기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한면으로 본다면 농담이 될 이야기가 처참한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대원들이 벌레를 소파 쿠션으로 때리면서 왜 연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지 추궁했어요. 그러자 그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당신들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고향에서 누나들하고 연극 공연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누나들과 공연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날 밤의 벌레의 분장은 너무 완벽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 분장이 유치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험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불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을 위험하죠. 시카리 부대원들은 벌레를 연대 연극 클럽의 대장으로 임명했고 선임 소위가 벌레에게 진 내기돈을 한 번에 다 갚자 벌레는 그 돈을 모두 연극 용품과 공연 의상을 사는데 다 사용했어요. 그는 좋은 벌레였어요. 시카리 부대는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의 별명이 선임 소위 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지에는 2명의 선임 소위 부인이 존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들에게 말할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건 후에 남겨진 즐거움과 완벽한 결말에 있어서 이 사건을 따를 만한 것은 없다고 해두죠. 그의 앙큼한 부인. 러디어드 키플링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